오늘은 기체상수 측정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이 든 수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이 필요한데 기왕이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상수 측정을 도와줄 산소기체와 500ml 눈금 실린더, 비닐관을 준비합니다. 저울은 위치를 이동했다면 항상 수평을 먼저 맞춰줍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나사를 돌려서 공기방울이 빨간 원 안으로 들어오면 수평이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수평 맞추는 것이 어렵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가끔은 어떻게 해도 수평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나사를 완전히 조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울의 0점을 확인하고 산소통에 처음 질량을 재줍니다. 뚜껑은 필요 없어서 빼고 잴 겁니다. (123.783g을) 기록합니다. 이제 500ml 눈금 실린더를 기울여서 눈금 실린더 안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방울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울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웠으면 이제 산소를 주입하기 위해 관을 연결합니다. 산소통의 노즐에 비닐관을 돌려가며 조심스럽게 끼웁니다. 이때 너무 힘을 주면 산소가 빠져나오면서 질량을 다시 재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관의 반대쪽은 눈금 실린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관은 보통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하다 보니 눈금 실린더에 관을 살짝만 걸쳐 놓으면 실험하다가 관이 빠져버리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산소를 주입합니다. 산소통의 노즐을 힘껏 누르면 산소가 관을 타고 눈금 실린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금 실린더를 세운 후 산소를 마저 주입합니다. 이때 눈금 실린더의 수면과 수조의 수면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눈금 실린더 안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소통을 다시 세워놓고 수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눈금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수면의 높이를 같게 맞췄을 때 눈금 실린더 안 기체의 부피를 눈금 실린더의 눈금으로 측정합니다. 이제 산소통을 관과 분리한 뒤 산소통의 질량을 다시 측정합니다. 물이 조금 튀어서 물기도 닦고 측정을 해보니까 123.333g이네요. (332g이네요) 331g이네요. 눈금이 계속 움직여서 한번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332로 하기로 했습니다. 에잇. 이제 기체의 온도와 압력만 재면 끝입니다. 기체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수조 속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를 통해 수증기압을 알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눈금 실린더 속에는 산소기체가 대부분이겠지만 물의 수증기압만큼의 수증기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에 의해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압력의 합과 같기 때문에 대기압에서 수증기압을 빼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산소만의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압은 어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기체 상수를 구해봅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몰수를 질량과 분자량으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기체 상수만 남기고 모두 이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완성됩니다. 이 식에다가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모두 집어넣어서 기체 상수를 계산할 겁니다. 실험 결과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기체의 질량은 산소통의 질량 차이로 구할 수 있고, 기체의 부피는 눈금 실린더의 눈금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압력은 실험실의 기압에서 물의 증기압을 빼서 구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을 그냥 대입하면 안됩니다. 단위를 압력은 기압, 부피는 리터, 온도는 켈빈으로 바꾸어서 대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위를 모두 바꿔서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약 0.0825 정도의 값을 얻었습니다. 원래 값인 0.082에서 오차율은 약 0.6% 정도네요. 몇 번 실험을 더 해보았는데 오차율 1% 이내로 값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생한 산소를 풀어주며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